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11월 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요, 제가 술을 한 잔 마셔가지고 방송을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포지션이 변화가 된 게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월요일에, 그죠? 4일 월요일 날 방송에서 제가 어떻게 포지션이 변화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변화가 없어가지고 사실 어저께도 기다리는 거였잖아요, 그죠? 투표 시작이고 투표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공화당에서 상원, 하원까지 다 장악을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그죠? 과거에 그랬으니까.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트럼프가 상승했을 때 이 상승세가 지금까지도 계속 상승을 했는데 찐으로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상단에 걸려가지고 다시 이제 조정을 받는데 크게 조정을 받을 것이냐 뭐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제 오늘만 봐서는 굉장히 크게 우상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힘이 너무 좋아요, 미국이. 현재 시간은 6시 34분이고요. 미국이 이제 서머타임 해제가 돼가지고 11시 30분에 열립니다. 너무 늦게 열려요. 유럽도 그렇고, 유럽도 이제는 5시에 오픈을 해가지고,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 아, 좀 답답하다. 한 5시간 좀 땡겨서, 미국장이 열렸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조만간에 24시간 열리는 장을 만든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어떻게 될지 좀 보고, 그죠? 그러면 주도는 어떻게 했느냐? 음, 오늘이 11월 6일, 6일이고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대선 그 11월 5일 2시에 우리나라 시간 어제 오후 2시부터 투표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12시간 정도 지나면 벌써 그 미국에서는 윤곽이 나올 거예요. 어느 정도 그게 이제 그 누구한테 유리할지 정도 대충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장 열렸을 때 우리장 열려가지고 한 12시, 1시 그 사이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돼요 해가지고 이제 그 발표가 확정적으로 발표가 난다고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게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그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기억이 있죠. 주가가 폭락하는. 어,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미국장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가 막 상승하는 거 보고. 그래서 예측을 못했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리스가 된다고? 누구야? 해리스가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미국장이 어저께 크게 상승을 해가지고 주도는 여기다가 코스피 그죠? 100%다 몰빵을 해놓고 코스닥 이거는 이제 비중을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단타니까 그죠? 여기다가 코스닥 여기다가 고버스 이렇게 사놓고 나스닥은 어제 다 정리했습니다. 다. 제가 이제 나스닥은 정리를 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대통령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요거는 어저께 다 정리를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만 봐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그래가지고 주돈이 실수다. 정리를 해야 되나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느꼈을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움직임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건가, 그죠? 그게 엄청 궁금해가지고 아침부터 그거를 찾아봤거든요. 요게 이제 미국 풀이장이에요. 풀이장. 여기 보시면 요게 시간봉을 이렇게 보시면 어저께 밤 23시 그러니까 밤 11시 5일 밤 11시에 이제 갑자기 주가가 뻥 뛰면서 쭉쭉쭉 올라가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새벽 1시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9시에 문을 열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요. 그래가지고 본격 11시에 이제 폭등을 하는데 요 프리장에서 요거를 비트코인하고 대비해서 봤더니 비트코인이 어제 11시에 뜬 거예요. 그죠? 뻥 뜬 거예요. 뻥. 이게 뭐 보통 뻥 뜬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만 보셔도 뻥 뜬 거예요. 그죠? 근데 왔다 갔다 그랬죠? 트럼프인가? 여기 보시면 9시 한번 뻥 뜨고 그 다음에 9시, 10시, 11시죠. 11시에 뻥 뜬 거예요. 이렇게. 비트코인 뜨면서 그죠? 미국 나스닥 프리장이 같이 뜬 거예요. 그래서 선물 시장이 같이 떠버린 거예요. 그죠? 같이 떴죠. 같이 떴어요. 근데 여기서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 장도 이때는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우리 장이 몇 시부터 빠지기 시작했냐면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12시. 그러니까 11시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겠죠. 11시부터. 11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는데 올라가다가 11시부터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는데 우리 장이 이상한 거예요. 환율이 그죠? 환율이 9시에 시작하면서 뻥 뜬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왜 이거를 설명드리냐면 우리는 정보가 없잖아요.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면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디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서, 그죠?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이에요. 근데 이 환율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몇몇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했던 거는 1,400원이 넘어가면 엄청난 일이 생기고 큰 일이 생기고 1,300원, 1,400원까지 밑으로 방어를 하려고 외환당국이 지금 돈을 위에다가 엄청나게 쏟아부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400원이 넘어가면 우리나라 큰일 난다. 근데 환율이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뻥 뜬 거예요. 그죠? 이렇게 뜬 거예요. 11시. 환율 뜨면서 우리 장은 이제 폭락을 한 거죠. 이렇게. 9시에. 9시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 이만큼 뻥 떴죠. 그죠? 이만큼 뻥 떴죠. 이해가 안 되죠. 주가는 올라가 있고 전 세계 증시가 호황이고 다 좋은데 왜 환율이 올라가냐고요. 그죠?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하죠.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그죠? 그 달러 강세를 원하는 건 누구죠? 트럼프. 어? 이게 지금 장이 끝나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죠. 근데 확률은 누가 더 높아요? 트럼프가 더 높죠. 지금 움직이는 게 비트코인 움직이지, 그다음에 환율 거꾸로 움직이지. 또 환율이 우리는 환율이 올라가면 안 좋잖아요. 일본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일본이 장 시작하자마자 0.7%인가 올라가고 막 1% 올라가고 막 그랬거든요. 일본이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일본은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이 따라 올라가죠. 그죠? 이건 9시에. 9시에 환율이 이렇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네. 9시에. 그래서 주도는 9시에 어떻게 했느냐. 코스닥을, 그죠? 코스닥이 플러스 2% 넘어가는 거 보고 마구마구 또 사들였습니다. 곧버스로. 어, 곧버스로. 마구마구 사들였어요. 왜 그러냐면 최소한 우리 증시가 더 위로 상승하기는 힘들다. 환율 누르고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어, 그죠? 이상하죠. 저렇게 전 세계 증시가 호황인데 우리는 환율이 안 움직이고 외국인들 들어오지 않고 주가는 뻥 떠 있고. 그래서 주도는 플러스 2% 올라갔을 때, 그죠? 지금 이 모양인데 장 시작하면서 꽤 많이 상승했었어요. 아이고, 이거 올라가가지고 장 시작하면서 몇 프로까지 상승했냐면 3.34까지 올라갔네요. 그죠? 9시에, 10시, 9시, 10시 사이에 3.44까지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떨어진 거 하지만 그래서 이거 플러스 2% 되는 거 딱 보고 이 위에서 사면 더 이상 상승을 안 하겠다 해가지고 뭐 그 제가 이제 요거를 먼저 방송에서 그죠? 실수했다. 금투세 폐지를 실수를 했다 해가지고 그 상승분에 대해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상승은 없고 하락할 확률이 높겠다 그래가지고 이 위에서 보버스를 막 샀습니다. 코스닥을. 그리고 지났어요. 저는 이렇게 크게 빠질 줄 몰랐어요. 그리고 빠지면서 이렇게 빠지면서 마이너스 4% 찍히는 거. 저도 이제 일하다가 봐가지고 오늘은 이제 회사를 출근하는 날이기 때문에 집에서 계속 보지 못했거든요. 계속 봤으면 그 전에 팔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봤더니 마이너스 4%까지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면 야, 그러면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이때부터 마구마구 정리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샀어요. 제가 이제 뭐 사면 뭐 한 3분의 1 정도 샀습니다. 조금 들어갑니다. 뭐 20% 정도 샀습니다. 아주 쬐금 샀습니다. 뭐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조금씩 이제 그 어느 정도 매집하는 데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꼭 코스닥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네. 좀 배팅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배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오늘 다 정리했습니다. 이거 오늘 마이너스 4% 레버리지 기준으로 마이너스 4%까지 빠질 줄은요 몰랐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운이 좋았죠, 오늘도. 운이 좋았고. 코스피는 계속 100% 유지하고 있어요. 코스피는. 왜냐면 코스피는 차트상으로도 지금 하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죠? 지금 하향 추세에 올라탔어요. 예. 그게 맞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 이거 지금 타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어디서든지 지금 힘 받아가지고 버텨내야 되는데 이거 하락 추세 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 한 번만 더 밀리면 밑으로 한 번만 더 밀리면 지금 위험 구간입니다. 위험 구간. 그래가지고 요거는 조금 지켜보기 위해 가지고 그냥 갖고. 근데 조금 더 아쉬운 거는 미국 그래도 미국인데 나스닥을 왜 버렸을까? 그죠? 나스닥을 왜 버렸을까? 오늘만 해도 한 5% 상승했더라고요. 어, 그죠? 5% 정도 상승한 것 같은데 와 장중에도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장중에도 뭐 어마어마해가지고 그죠? 5% 5% 상승했어. 아유 아깝다. 음 아깝다. 그래도 불확실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죠? 아깝다. 아유 진짜 아깝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안 들어왔다라는 거. 그죠? 선물로 후드럭 패고 위에서 그다음에 안 들어왔다라는 거. 오늘도 안 들어왔어요. 전 세계가 다 우상하고 있는데 우리만 빠졌다. 내일 다시 상승할 수 있겠죠. 그죠? 오늘 안 들어왔으니까 내일이라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들어오겠습니까 이거. 차라리 금수세 폐지를 전 세계 증시가 다 상승하는데 우리는 상승 못했잖아요. 내일쯤 발표하면 목요일이니까 내일 발표하면 좋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 금수세 폐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이거 또 만들어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가 방어 차원에서도 좋고. 저걸 왜 월요일 날 발표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차트상으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1.8%. 야간 선물시장 미국 나스닥 프리장에서도 지금 1.82% 상승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본장 열리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플러스 3% 나올 것 같아요. 나스닥 지금. 다우가 그죠? 이렇게 해서 이 한 방이고 오늘 또 양봉 나온다 그러면 그냥 살아나는 거죠. 근데 투자 안 했습니다 아직. 저도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쯤에 차트 모양 만들어지고 쉬는 구간 오면 그때 살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나스닥은 미국장은 고버스를 안 치거든요. 레버리지만 사기 때문에 그거 보고 살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거 나스닥 있잖아요. 나스닥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시간봉으로 이렇게 봐야죠. 시간봉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차트상으로는 약간 횡보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볼펜을 돌리잖아요. 볼펜을 돌리면 나스닥을 딱 보면 그죠? 제가 그랬죠.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때 이제 마삼 나온 거예요. 마삼 요때가 마삼이에요. 요때 마삼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볼펜이 오그라들면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가기가 힘들 거라고. 그죠? 횡보하면서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를 모양을 만들고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고. 그죠?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음봉 만들고 내려간다 그러면 그 힘이 어마어마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뭐 지금 뭐 그죠?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요거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왜 나스닥을 정리를 하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시 사도 되냐 그러면 요렇게 지금 에너지가 모여 있잖아요. 볼펜이 나중에는 벌어져야 돼요. 하방으로 벌어지든 상방으로 벌어지든. 그죠? 상방으로 벌어지면 하방 벌어지면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 있죠. 상방 벌어지면 그러면 차트가 상방이라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밀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전고 뚫고 나가는 순간 얘는 이제 새로운 세상. 그러면 미국은 다시 살아났다. 그죠? 앞으로 또 얼마가 올라갈지 모르겠다. 최소한 11월, 12월 때까지는 상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거꾸로 여기서 저항받아가지고 밑으로 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볼펜을 밑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볼펜이 아래로 벌어진다 그러면 트럼프의 불확실성 또 시작이구나. 중국하고 또 무역 분쟁 하면서 또 힘들어지겠구나. 인플레이션이 또 심해지는구나 하면서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요 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올라가도. 그죠? 여기서 이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은 급할 거 없어요. 어느 쪽으로 타고 가든지 그것만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돈이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도 된다.
그리고 미국 뭐 지금 다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이건 아니죠. 다우. 얘 오늘 1.8% 올라가니까 이게 상단에 붙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힘이 세다 그러면 이제 풀이장이니까 장 열리기 전에 나왔는데 힘이 세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서 올라갈 거예요. 밀리면서. 그럼 볼벤이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오다가 하면서 따라 올라오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모양이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또 꼬꾸라지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쯤이면 이제 윤곽이 나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유럽이 많이 올라가다가 또 갑자기 이게 이거 뭐죠? 유럽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다 팍 빠지네. 아까 전에 플러스 1%가 넘어가는 걸로 확인했는데 갑자기 1시간도 안 돼가지고 0.5%. 그죠? 일본 환율 올라가니까 이거 올라가는 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줘야지. 일본처럼 올라가려고 그러면 힘있게. 우리 환율이 안 맞는데. 그리고 환율이 지금 1,400원대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죠? 환율이 자꾸 이게 나오네. 이거 바꿔가지고 환율이 1,400원대라는 거. 오늘도 별거 볼 거 없죠. 그죠? 그럼 다 뭐 이제 환율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다들 그 얘기할 거예요. 응?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이렇게 뻗쳐 올라가는 게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고. 아무리 진짜 달러 지수가 저렇게 강세라 그래도. 그죠? 이렇게 뻗쳐 올라간 거예요. 이거 뚫고 나가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전 세계 지금 여기 보면 베트남도 1.2% 상승하고 있어요. 그죠? 인도도 1.12% 상승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다 상승하고 있는데 뭐 중국이야 이제 트럼프가 됐으니까 작살난다 그래도 떨어졌는데 오히려 상해가 안 떨어졌어요. 상해가 그죠? 상해가 오늘 상해가 안 떨어졌어요. 상해 증시가 방생은 2.23% 빠졌는데 상해가 안 빠졌어요. 왜 안 빠졌는지는 이거 좀 이제 공부를 좀 해야죠. 상해가 왜 안 빠졌는지. 트럼프가 됐는데 경기 부양 영향인가요? 그죠? 트럼프가 뭐 관세를 많이 매겨도 우리는 경기 부양을 더 세게 하면 되지 뭐 이런 걸까요? 제가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게 이제 무슨 뭐 무역을 많이 하자 전 세계에다가 물건을 많이 팔자 이런 게 아니라 내수 시장 활성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먼저 방송에서 그 며칠 전 방송에서 그 중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 내수 시장이 80%가 넘어가요. 그 중국 내 내수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 그죠? 수출 비중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중국이. 한 20%? 20% 30%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 경기 부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뭐 트럼프가 되면 뭐 수출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내수 시장 활성화를 하니까. 근데 그 내수 시장이 너무 규모가 작다. 그죠? 인구에 비해서, 나라에 비해서, 중국의 위상에 비해서는 내수 시장이 80%인데 돌아가는 돈은 굉장히 작다. 이렇게 좀 표현이 하는 게 맞나요? 제가 이제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시작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 열리기 전에요. 8시부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지금. 8시부터. 도대체 어떻게 되나. 그 9시에 장 열리면서 고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환율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저렇게 1,400원대가 아니라 1,350원대로 쑥 밀려 내려왔다 그러면 주가 빠지지 않았겠죠. 위로 쑥 올라가겠죠. 그리고 지금 주가 말아 올리고 또 마음 아픈 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죠? 주가는 상승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6일날 아니 오늘 또 개미들 거래대금이 13조예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11조. 그죠? 그죠. 오늘 좀 빠졌다 그래가지고 미국 믿고 지금 사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베이스가 안 깔려 있다니까 이 밑에 돈을 깔아줘야 돼요. 외국인들이 돈을 깔아주고 주가를 이렇게 띄우는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사야지. 상승할 때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걱정입니다. 근데 모르죠. 내일 또 우리 장이 다시 우상향으로 뻥 하고 뜰지 오늘만 기회였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는 환율이 안정화돼야 되는데 환율이 그래가지고 저 환율 1,400원 찍었으니까 다시 밑으로 다이빙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뭐 그런 얘기 있어요. 환율이 뭐 1,400원, 1,450원 이렇게 갔다라고 한다고는 무조건 주식을 사라. 다시 밑으로 꼬꾸라져 가지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저게 아주 그냥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오늘 같은 날 환율이 올라 버렸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을 이렇게 봤는데 여기 보시면 댓글 이렇게 많이 써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이거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많은 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이제 그 투자를 하시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쓰였어요. 하방으로의 확증 평양이라고 이렇게 답글을 쓰셨어요. 댓글을 쓰셨어요. 요거 보고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모 눈에는 뭐만 보이고 제가 이제 고버스를 샀으니까 고버스에 관한 기사만 들어오고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주도는요. 항상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어떠한 한 기사가 있고 어떠한 한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떠한 기사가 있다. 그죠? 기사가 있다. 그러면 크로스 체크해요. 한쪽에서 어떠한 기사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요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요 문제에 대해서 기사를 어떻게 쓰지 해가지고 크로스 체크를 해요. 크로스 체크. 그리고 요 기사가 나오는 문제, 어떤 문제점이죠. 문제. 그죠? 주가가 오르는 문제, 주가가 떨어지는 문제, 어떤 문제겠죠. 어떠한 사건일 수도 있고 그 사건에 대해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또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도 트럼프가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굉장히 이게 미국의 그 민주당 관련된 그런 쪽 그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다 쓰기 때문에 내용이 정확하진 않다. 우리나라 그 언론에서 쓰는 미국 대선에 대한 기사들은 왜 그러냐면 미국은 베팅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죠? 베팅 사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베팅 사이트가 트럼프로 가리켰고 이게 한 달 반 전입니다. 트럼프에다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죠? 월가에 베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월가 베팅맨들. 그죠? 단타쟁이들. 얘네들이 돈을 어디 주식에 던졌냐면 트럼프 관련주. 그죠? 그리고 월가에서 움직이는 돈들. 순순하게 월가에서 움직이는 투자자들. 이 투자자들 뭐 장기, 중기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도 다 트럼프였어요. 트럼프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반 정도 전에 트럼프가 굉장히 유리하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박빙이라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왜? 돈이 흘러가는 모양새가 그게 아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잖아요. 트럼프 유력하다. 비트코인 1억 간대더라. 해리스가 지금 막 치고 올라온다고? 아닌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제 지금 막 언론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쪽 뭐 정치 유튜버라든지 그 미국 대선에 관련돼서 이제 이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막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다 틀렸다고. 언론에서 얘기했던 거, 뭐 출구조사했던 거 다 틀렸다고. 그죠? 결과만 보면 결과 봤더니 트럼프가 아주 그냥 대승을 했다. 그죠? 그리고 뭐 이제 와가지고 하는 게 미국의 선거 시스템은 아무도 이해를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대고. 근데 주도는 다른 건 없어요. 돈의 흐름. 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그래서 트럼프가 유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오늘도 아까 저희도 이제 그 잠깐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 비트코인이 아침 9시에 올라가는 거예요. 비트코인 돈의 흐름이잖아요. 그죠? 떨어져야지. 그러면 트럼프가 안 되겠죠? 올라가는 거는 트럼프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벌써 미국은 어저께 밤 11시부터 누가 대통령이 된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벌써 배팅이 돼가지고 주가가 쑥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환율. 환율. 안 맞잖아요, 우리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로 유추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됐나? 트럼프가 될 수도 있겠는데?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데? 이제 트럼프 돼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건가? 막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오늘. 뭐 주도는 일단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저 성공을 했으니까 뭐 땡큐죠. 근데 조금 더 자꾸 이제 요새 방송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조금 천천히 조금만 기다리고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이번 주 지나고 나서 조금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도 그렇고 저폴리 지금 개미들이 13조 저 본장에 저기 코스피에 13조 그다음에 코스닥에 11조 또 거래대금이 늘어났잖아요. 이번 주 지나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다음 주쯤에 저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왜?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볼펜도 오그라들고 볼펜도 벌려야 되고 그죠? 다 오그라들었어요. 다 오그라들었어. 좀 벌려야 돼요. 이렇게 벌리는 모양새가 나와요. 하방이든 상방이든 벌리는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다 오그라들었잖아요. 그죠? 이게 일봉이에요. 볼펜 다 오그라들었어요 지금. 여기 어설프게 한쪽으로 투자하는 거 조금 지양해도 되지 않을까. 그죠? 이거 다 볼펜 다 오그라들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한 템포 늦춰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특히 개별주 투자하시는 분들 좀 해주고 지금 우리 증시가 패턴이 안 맞아요. 패턴이 어디서부터 안 맞았냐면 코스닥이 완전 제가 이제 코스닥 차트가 완전 망가졌다 그랬잖아요. 이거 볼 수가 없다고. 도대체 차트를 왜 이렇게 망가뜨렸는지 그 망가뜨리는 원흉은 그죠? 금투세 폐지 그죠? 이렇게 망가뜨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망가뜨리면 안 되지. 이게 지금 금투세 폐지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확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어떠한 호재가 있어요? 아니 금투세 폐지가 호재일 수도 있죠. 외국인들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베이스를 외국인들이 순식간에 딱 깔아놨다. 막 5천억 한 두 번 연속 들어왔다. 월요일날 5천억 들어오고 화요일날 5천억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게 강력한 베이스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는 상관없어요. 그 조정받아서 오늘 레버리지 사야 되는 거죠. 그죠? 오늘 조정받았다 그러면. 근데 아니라는 거. 외국인들이 계속 안 들어온다는 거. 큰 손이 안 들어오고 베이스가 깔리지 않았다 그러면 하방이 열려 있다는 거.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개미들 세팅을 못 봤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옵션, 선물은 좀 그렇고 옵션 파생 이쪽이겠죠. 하방 세팅을 해놨다라는 거. 그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 눈에 보일 정도로 하방 세팅을 해놨다라는 거. 그런 것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뭐 옵션이라든지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어떠한 방향이 선택되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투자니까 선택되는 건 아니지만 시작일 수가 있거든요. 만약 하락시킨다 그러면 하락이 시작일 수도 있고 상승시킨다 그러면 상승의 시작이 바로 선물 옵션 이런 쪽에서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많이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또 많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내일 이제 그 연준에서 금리 발표를 하잖아요. 0.25% 정도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지금은 다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지금 다 소용없습니다. 금리가 내리든 올리든 실업자가 나오든 안 나오든 뭐 주가 우상향 하는데요. 그죠? 악재가 나오면 이게 악재였나 그러다 생각하다가 악재가 갑자기 호재로 돌변하고 실업자 수가 늘면 실업자 수 늘었다고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또 주가 떨어졌다가 실업자 수가 늘었으니까 경기 부양하려고 금리 인하한다 그래가지고 또 호재다 그래가지고 주가 상승하고 그런 판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예측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투자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시대예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언론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 뉴스를 잘 캐치를 해가지고 그 뉴스의 숨긴 뜻이 무엇인지 저도 어떠한 쪽으로 아까 전에 확증 편향이라 그러는데 확증 편향보다는 약간 편향적 사고 이 정도겠죠. 편향적 사고. 근데 그거를 막으려고 스스로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실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거를 보고 즐거움을 느끼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치도 진보 진영, 뭐 보수 진영, 극 진보, 극 보수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다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브를 본다 그러면 내가 보수다 그러면 보수 유튜브만 주구장창 아주 극보수 유튜브만 주구장창 보면서 그 자기의 어떠한 희열을 느끼는 거고, 진보도 극진보라 그러면 그 극진보 희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들으면서 그냥 희열을 느끼는 거고, 그게 편향적 사고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거를 이제 배제하려고 상당히 중립적으로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많이 해요. 어떠한 사건이라든지 기사 라고 했다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그거면 믿질 않아요, 솔직히. 아까 전에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 확률이 높다 그래가지고 막 다른 데서도 캐치를 하고 근데 돈의 흐름은 벌써 그쪽으로 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거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아주 작은 정보 하나가 바로 우리 돈을 벌게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보면서 말도 안 되는 거, 나하고 안 맞는 거는요, 그냥 지나가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하고 맞아요. 내 생각하고 비슷해. 아니면 내 생각하고 반대야. 나의 어떤 실수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어떠한 멘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저럴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는 틀렸어, 너는 맞았어 이런 거보다 그 정보를 가지고 제가 내 자신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뷰가 맞는지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보고 저도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댓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읽어보고 뭐 몇 개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댓글 아까 전에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내가 그래 내가 이게 그냥 어거지로 그냥 내가 그냥 그 고버스에다가 돈을 넣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고버스에서 돈을 넣어야 되는 그 이유라든지 그죠? 어떠한 그 돈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거를 또 이거 보고 적어봤어요. 회사에서. 음. 근데 그때 어저께 이거 글 보고 그 적었을 때 회사에서 이제 그 제가 고버스를 산 이유들 그런 거를 막 적어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딱 몇 가지 걸리는 게 환율이었어요. 환율이 저렇게 뻗쳐 올라가면 되는 것인가 해가지고 저 스스로도 이제 이거를 다시 돌려봤거든요. 그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내가 실수했다라고 했는데 순식간에 이제 이게 역전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역시 대한민국 증시는 전 세계 꼴찌. 좀 창피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뭐 고버스 사가지고 오늘 저 코스닥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사실 고버스 사가지고 즐거워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투자해서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즐거워한다든지 막 자랑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만 이것도 어느 한 투자의 방법이니까.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 돈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위험한 쪽으로 지금 다 흘러가고 있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으니까 이건 또 대비를 해야죠. 그죠? 요새는 또 부동산 유튜버들이 아주 그냥 폭락 얘기를 해대가지고 왜 또 저렇게 떠들고 다니는 건지. 지금 부동산이 안 좋기는 안 좋지만 그렇다고 뭐 갑자기 폭락이 나오고 사람들이 부동산 때문에 다 이제 뭐 그 뭐야 거지가 되고 뭐 자기 전 재산을 탕진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조금 이상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사실 부동산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근데 천천히 빠질 거예요. 천천히 급격하게 빠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그런데 오늘 방송이 좀 길었습니다. 내용도 없고 그래가지고 주도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투자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최소한 이번 주는 모르겠어요. 저기 만약에 내일 코스피가 다시 미국장 상승하는 거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아침에도 상승해 있고 코스피가 다시 상승하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 정리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상태에서 뭐 코스닥 레버리지를 사느냐 지금 레버리지를 사느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비중만 조절을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코스피도 오늘 좀 비중을 정리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 환율이 저 정도로 뻗쳐 올라갔다 그러면요. 저 환율이 다시 내려오는 어떠한 기미가 없다 그러면 그냥 코스피는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이유는 분명히 있다. 그죠? 돈의 흐름이 꽉 막혀 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외국인들이 그죠? 삼성전자를 또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사드렸어요. 하이닉스는 그죠? 바스켓 정도로 싸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죠? 이게 7%나 빠졌네. 현대차 그렇죠. 자동차 안 좋다 그러니까 3%, 3%, 4% 가까이 빠지고 기아 2%. 금융이 좀 올라가고. 그죠? 2차 전지가 왜 테슬라가 저렇게 많이 상승했는데 2차 전지가 또 왜 빠졌는지 좀 이것도 희한하고 그냥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지고 뭐 지표도 망가졌고 원자재 가격 지금 완전 깨져가지고 이제 가격이 미국 장을 대변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그죠? 달러가 또 강세니까 미국 장만 따라가면 되는데 미국 지금 우리하고 미국하고 매칭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디커플링 나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은 미국대로 따로 투자해야 되고 우리 장은 우리대로 따로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 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떠한 매칭돼 가지고 따라갈 만한 돈의 흐름은 발견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그냥 차트만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죠? 좀 어려워졌어요. 돈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힘드셨죠? 힘드셨고 주가가 이 정도로 빠졌으면 개별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나마 막판에 조금 반등이 일어나서 다행인데 코스닥이 내일 또 빠진다 그러면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근데 항상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식 이거 주돈 죽을 때까지도 할 겁니다. 죽고 나서도 이 주식시장은 열릴 거고 그죠? 전쟁이 나도 열리는 게 이 주식시장이니까 지금 어떠한 뭐 곱버섯 사신 분들은 좀 수익이 나셨을 거고 레버리지 사신 분들은 손실이 좀 나셨을 텐데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이것도 하나의 지나가는 패턴이다. 레버리지 사셨으면 레버리지 사신 분들의 어떠한 그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곱버스 사신 분들은 곱버스를 왜 왜 사게 됐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주돈이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100%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매칭을 시키셔가지고 중요한 것만 알짜만 싹싹싹 빼 드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뷰, 정보, 뭐 어디서 매칭이 좀 되더라, 원자재 어디서 매칭이 되더라, 뭐 유가가 어떻더라, 뭐 하여튼 이런 정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그죠? 그래가지고 조금 댓글을 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타가 많이 나니까, 그죠?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저도 이제 50대 넘어갔으니까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오타 나는데 오타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죠? 다 이해하고. 좀 오타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죠? 대신에 상호 비방적인, 반대적인, 뭐, 뷰라든지, 누구를 비아냥한다든지, 비방을 한다든지, 나는 지금 뭐, 레버리지를 샀는데, 왜 레버리지 샀냐는 둥,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자기 생각만, 이렇게 피력하는 그런 좀 댓글을, 이 주식에 관해서, 그죠? 매크로에 관한 어떠한 그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게 안 쓰셔도 짧게 한 문장, 한 단어가 그죠? 우리한테 돈을 벌어다 줄 수가 있거든요. 그 정보 하나가. 그 정보 하나를 캐고 검색하고 크로스 체크 하다 보면 이게 돈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큰 수익을 안겨주는 어떠한 그 단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서로 나누면서 그러면서 같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